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만남TV의 주만남입니다. 오늘은 코랑코 에너지 리츠, 코랑코 더원 리츠, 신한알파 리츠 제가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2023년 9월 6일이고요. 저와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근에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향상이 되어서 5.50이고요. 한국은 이제 동결로 인해서 3.50입니다. 생각해보면 금리 동결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5번 정도 금리 동결을 하였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금리 차가 2% 정도 됩니다. 역대급으로 저는 이제 이 한국과 미국의 그 금리 차가 꽤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와중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7월 주택 거래가 줄고 집값 상승세 지속, 고금리의 공급 감소라고 적혀있지만 어쨌든 거래가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이제 금리 동결로 하여서 막차 타자 50년 만기 주담대 한 달 만에 2조 불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0%대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경제 성장 보고서 입수를 했던 것 중에 혁신기업 부족 등의 생산성 부진으로 성장 기여도가 높은 미국은 혁신기업이 45%, 한국은 마이너스 4%, 대조적이죠. 거기에 인구 저출산 그리고 잠재 성장률은 이제 2030년대 0.69%, 출산율도 점점 줄어들고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혁신기업 수도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은 취업이 아닌 창업으로 성공하기가 힘든 이런 분위기에 거기에 이제 막차 타자 50년 만기 주담대 2조 는 거 봤을 때 가계부채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 뻥 터질 수도 있고 이제 천천히 이 거품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리츠를 이제 앞에 있던 거 코랑코 에너지 리츠, 더원 리츠, 신한알파 리츠 팔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채 비율을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맥코리 인프라의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고요. 이거 다음 영상으로 만들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 앞에 있는 종목은 부채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SK 리츠, 롯데 리츠, 코랑코 더원 리츠, 코랑코 에너지 리츠, 신한 알파 리츠 모두 매도를 하고 맥코리 인프라로 저는 담았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코랑코 에너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영업수익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 15기에 비해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차입금 역시도 만기일이 2025년부터 시작이고요. 하지만 부채 비율이 171.49%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불확실한 이제 현재이기 때문에 또한 뭐 시비 발행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적으로는 배당률도 지금 5개 분기 평균 193원. 그러니까 2021년 11월에는 주유소를 17개 매각을 해서 319원에 이제 배당금을 주었고요. 이제 22년 5월 달에는 2개를 매각해서 177원. 그리고 22년 11월에는 2개를 매각해서 175원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배당을 200원. 다들 이제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을 받았을 거고요. 올해 이제 처분을 봤을 때 명일 셀프 주유소는 3월 31일 날, 소원은 5월 31일 날, 그리고 목련은 12월 22일, 그리고 독립문은 내년 1월 28일. 그래서 내년 1월 말까지 처분한 주유소는 469억이고요. 취득한 주유소는 23년 8월 11일 날 6억 9,400만 원에 이제 보람의 주유소를 취득을 했다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배당 들어왔던 200원 역시 주유소 매도로 인한 추가 특별 배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투자 전략 및 재원 조달이 있는데요. 투자 대기 자금이 이제 그 당시에 150억 원 정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 신규 자금 조달 부분입니다. 회사채,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부사채, 즉 보시면 알겠지만 밸류 애드, 보유자산 용도 전환을 통해서 가치를 올려야지 앞으로 있는 부채 비율도 떨어뜨릴 수 있고 이제 배당률을 늘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목감주에서 사실 지하 2층부터 지상 몇 층까지 올리겠다 했지만 일단 바꿔서 35억을 들여서 지상 1층짜리 건물로 만드는 것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영일대 셀프 주유소, 개정제일 셀프 주유소를 임대 및 이제 개발해서 임대 및 운영 예정인데 40억을
투자를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정제일 0일되는 폴바셋이 드러나고요. 용도 전환에서는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DT 매장 오픈을 했고, LG 베스트샵, 그리고 삼성 디지털 플라자 경소대로 착공을 했고, 카샤샥 워시타운 오픈, 폴바셋 대오픈, LS 1링크 전기차 충전소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용도 전환을 통해서 배당률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수익을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 신규 자금 조달 같은, 이제 돈이 부족하면 이런 창구를 통해서 돈을 추가로 하는데, 이게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된다. 어쨌든 뭐 가치는 넘어가지만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코란고 도원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수익,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보시면 알겠지만 18기와 17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장기 차입금 역시 25년 11월까지 이제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요. 하지만 부채 비율 역시 152.64%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00%가 넘으면 안전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부채 비율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본다는 거죠. 도어니츠에 대한 배당금은 역시 예상했던 최초 사업 계획보다는 많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퍼센테이지가 1%도 아니고 0.1%라도 많이 줘도 많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14기에서 17기까지 예상 실적의 연평균 배당 수익률 6.29%에 주당 314.2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배당금은 이제 최근에 81원으로 볼 수가 있고, 현재 아까지만 잔가 차입금이 2.55%인데 25년 11월 이후에 배당 장기 차입금을 이제 리파이낸싱에서 5%까지 는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 6% 이상을 유지한다는 목적이죠. 이것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증권, 3M, 인텔 등 우량 임차인이 내년 분기 배당률 7%의 어깨 채공 목표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5년 11월에 2025년 11월에 그 장기 차입금을 리파이낸싱 하면서 이제 금리가 오르는 걸 대비해서까지 한다는 거죠. 사실 코란고 더원리츠가 갖고 있는 하나증권 빌딩은 2015년 11월에 최초를 매입을 하였고요. 이 코란고 더원리츠는 22년 3월에 상장이 되고 현재인데 지금 현재 2023년 9월이잖아요.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증권 빌딩은 상승 여력을 20%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사 경쟁의 평단 27만 2천원, 26만 7천원, 뭐 26만 6천원, 26만 2천원 보이지만 26만 7천까지, 그러니까 22만 6,458원에서 26만 7,390원까지 상승 여력이 20%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그만큼 이제 그 계약 갱신을 할 때마다 임차료가 오르고 그만큼 배당률이 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근거 삼아서 배당률 7%까지 가능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25년 11월에 금리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이제 금리가 오르더라도 배당률 6%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2023년 2월까지 LTV가 53.6%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IPO 한 번을 할 거예요. 따로 유상증자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어쨌든 LTV가 53.6%로 65.3%에서 53.6%로 줄었기 때문에 이 한도가 조금 더 낮아지면 또 다른 빌딩을 인수를 하겠죠. 대출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요거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부채 비율이 걱정이 된다는 거고요. 신한알파리츠 같은 경우에는 영업수익과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그 당기순이익 보면 알겠지만은 10기 만기와 11기 비교를 하면은 일단은 영업수익은 271억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조금씩 줄어들죠. 130억. 그 10기 만기는 167억이었는데 거기 당기순이익을 보면 68억에서 34억으로 확 줄어듭니다. 일단 부채 비율은 254.71%고요. 알겠지만은 이 만기일이 있는 이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 1조 3천억 정도, 더 뭐 사실 부채가 1조 3천억보다 훨씬 많은 걸 잡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만기일이 있는 이 장기 차입금은 1조 3천억으로 보이고요. 꽤 많은 돈인데 만기일이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 다가오는 트윈시티 남산 다가왔죠. 신한 엘타워 봄에서
3,115억 정도 되는 돈을 어떻게 하냐, 바로 리파이낸싱 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츠는 전체 비용 중 금융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자 증가는 당기 순이익 감소로 이어진다. 아까 보셨다시피 당기 순이익이 줄었잖아요. 지난해 말 기준 신한한파 리츠의 금융 비용은 104억 원. 이는 같은 기간 영업수익 259억 원의 40%에 달하는 수준으로 임원 보수와 감각 삼각비를 등을 포함한 영업 비용이 92억 원을 웃도는 규모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 3천억에 관한 리파이낸싱을 하기 때문에 증가한 이자 비용 온기로 반영하는 12기부터 결산 배당금 지급액이 큰 폭으로 감소된다, 예상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형적인 말이 나오죠. 이자 비용 상승하는 만큼 임대료도 인상시켜 배당금 축소를 방어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재계약 오피스 임대료가 평균 20% 상승이라고 잡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사실 이거는 이제 그때 돼봐서 알게 되겠죠. 저희 개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있는 리파이낸싱으로 인해서 이자 비율 온기 반영한 12구부터 결산 배당금 지급액이 큰 폭으로 감소된다에 조금 저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한알파 리츠는 IPO 그리고 유상증자 4번, 그래서 주식수가 이만큼 늘었고요. 거기에 이제 증가하는 만큼 금액도 유상증조를 해서 굉장히 많은 돈, 4,209억 정도에 되는 돈을 이제 시장에서 빨아들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식수도 늘었고 돈도 많이 늘었고, 하지만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용산 더프라임 2,400억 원에 매각을 해서 733억 원의 매각 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특별 배당으로 490에서 680원 수준의 특별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어쨌든 다가오는 장기 차입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이 있어서 이제 단기 순이익이 좀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배당금 원래 받던 배당금이 줄어든다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매입가 대비 감정평가를 했을 때 5,350억, 건물 가치가 그만큼 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좋게 봤을 때 이렇게 용산 더 프라임타임 매각을 했던 것처럼 매수부터 매도까지 다 모두 원스톱을 한번 했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산 인대별 현황 봤을 때 공실률은 캠브리지 빌딩을 제외하고는 다 90%가 넘고 거의 100%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 특별 배당이 있다라는 정도지만 저는 부채 비율이 좀 마음에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한국, 미국 금리 차가 2%, 그리고 미국이 5.5, 한국 기준금리가 3.5, 앞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건데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있을 이 기준금리 차와 그리고 이 50년 만기 주담대이 좀 늘어났고 성장률이 0%로 쭉쭉 떨어지는 한국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는 이 현상을 봤을 때, 저는 이게 부채가 높은 종목보다는 낮은 종목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서 생각을 바뀌었고요.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 보유량이 많은 맥쿼리 인프라가 혹시나 이제 경제 위기나 이제 부동산발 위기가 왔을 때 주가가 휘청거리더라도 상승 여력,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훅 빠지더라도 V자 반등으로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부채 비율을 보고 저는 이제 먼저 선 조치를 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쭉쭉하고 경제 위기도 안 오고 모든 게 다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약간의 손해를 받겠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시장에 남아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 제 개인적인 판단을 이렇게 가지고 매도를 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